자, 2016년 10월 24일 월요일 시황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7% 상승한 2047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2050포인트 자체를 회복하지는 못했지만은 전체적으로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2050포인트를 전후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이 박스권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10월달 어닝 시즌 들어서고 나서는 뚜렷한 방향성 없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만 반복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에서 동반 순매수를 해주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상승을 주도를 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기관 쪽에서도 매수를 했지만은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금융투자에서 들어온 자금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기관들이 매수로 잡힌 거는 크게 의미는 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투신하고 연기금 쪽에서의 매매 포지션인데요. 투신 쪽에서 한 100억 정도를 매수를 했지만 연기금 쪽에서는 90억 정도를 매도를 했기 때문에 사실 투신 쪽에서는 오늘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에는 힘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체적으로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 쪽에서 순매수의 흐름들을 나타내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 상승을 좀 주도했던 하루의 흐름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들 한번 잘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가 오늘도 상승의 흐름들을 나타냈고 LG 디스플레이도 상승의 흐름들을 나타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높은 시점인데요. 최근에 LCD 패널 가격의 상승 이런 흐름들 이후에 또는 내년부터는 OLED의 수요가 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4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상당히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이 박스권 안에 당분간은 갇혀 있기 때문에 뚜렷한 방향성은 없지만 4분기 이후에 내년 초까지 이런 LCD 패널 가격의 강세 흐름들이 이어지고 OLED 수요까지 증가가 된다면 전반적으로 실적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한번 기대는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 또 특출난 이슈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개헌 논의가 좀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논의도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그냥 무난하게 좀 잘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큰 탈은 없었던 것 같고요.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하에 꾸준한 상승의 흐름들을 좀 나타냈었던 어느 시장의 흐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랜저 신차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약 판매라든지 그다음에 초기에 예약 대수가 이렇게 형성이 될 텐데요. 그랜저 예약 대수나 이런 것들이 될 텐데 이 판매량에 따라서 향후의 주가의 반등이나 상승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그랜저가 출시되고 나서 예약 판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파업에 대한 악재는 이미 주가에 반영된 상태라고 봤을 때에는 앞으로의 긍정적인 부분들, 요소들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650포인트를 깨고 내려갔습니다. 한 647포인트로 마감이 됐는데 지금 시장에 뚜렷한 악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글로벌 증시에도 딱히 무너지고 조정 나올 만한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코스닥 자체적인 문제, 이 투신 쪽에서의 매도가 어떻게 보면은 지속적으로 지금 코스닥 시장을 하락으로 유발하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투신과 연기금 쪽에서 지속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도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올 10월달 들어서 지속적으로 좀 약세지만 연말까지도 큰 뚜렷한 방향성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요. 650을 좀 깨고 내려갔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추가적인 조정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열어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이나 지수에 너무 의미를 두기보다는 대체적으로 투신과 연기금이 판다면 시장 자체가 크게 움직이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죠. 그래서 개별 종목 이슈 있는 종목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원에서 지진이 났다라는 이슈 때문에 삼형엠텍 지진 관련주들이 탄력 있는 모습들을 좀 나타냈고요. 유니슨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코리아, SE 이런 종목들도 어느 정도의 또 강세 흐름들을 좀 나타내게 되면서 지진 관련주들이 파동의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무성 관련주 개헌 논의가 나오고 나서 디지털조선이나
이런 김무성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다음 뭐 대원전선, 그다음에 중앙오션 같은 김무성 관련주들, 정치 테마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고요. 그다음 반기문 관련주라든지 문재인 관련주들도 장중에는 일정 부분 파동을 좀 나타내면서 강세의 흐름들을 좀 나타냈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시장 전반적으로 걸쳐서는 뭐 뚜렷한 수급 주체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 약세는 불가피하지만 몇몇 개별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파동은 충분히 앞으로도 꾸준히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런 정치 이슈 또는 공약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떨어졌거든요. 많이 떨어지고 가격 조정의 흐름들을 9월 달부터 이미 보이기를 시작을 했어요. 9월 달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10월 현재까지 이르기까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조정을 받았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빠른 반등이나 기술적 반등 파동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봤을 때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많이 올라간 것들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정치 테마주들에서는 좀 많이 떨어진 거. 그 다음에 OLED 관련주들 내년, 내후년까지 그래도 뭐 올 하반기 내년까지는 지속적으로 OLED 관련주들에 대한 그 실적 개선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되는 OLED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 분명히 관심 있게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지금 보니까 SNU 같은 경우는 장마감 이후에 뭐 한 74억 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를 낙찰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뭐 시간에서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중국발 이 OLED 장비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삼성과 LG 이쪽에서의 OLED 투자 확대가 결국에는 장비 관련주들의 실적을 개선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보시고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OLED 관련주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조금 더 체크를 해서 내년에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는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OLED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 분명히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016년 10월 24일 월요일 시황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황방송 시간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